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다가 다시 또 부합권까지 밀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현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특징주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혜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빨간 넥타이가 인상적이네요. 네, 일부러 빨간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황실 안에서 빨간 종목도 있고 파란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 반도체 대란 뚫었다. 반도체 대란을 뚫고서는 이제 창사 일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그를 반영하느냐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봐야겠는데 참 효자 판매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매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역시나 이제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재고도 상당히 좀 감소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역시나 인센티브가 판매 이제 인센티브 감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SUV라든지 제네시스 같은 이러한 좀 프리미엄급 또 이제 단가가 높은 판매 단가가 높은 차량들의 좀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즉 이제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ASP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매출이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매출은 상승을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반도체 수급 이슈라든지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좀 부진한 그런 또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좋다 하는데 주가는 진짜 안 가는 듯해요라고 은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라는 수급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상 최대 실적을 냈으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어디까지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까? 또 한 번 자상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키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좀 다른 네.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의 지금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4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도 그렇던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지금 메리츠증권도 지금 하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증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수급 이슈가 지금 주가에 좀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언제 해소가 될지는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한 하반기 정도쯤 되면 좀 공급 이슈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어려운 좀 구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네. 지난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저점 대비 한 3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는 역시나 좀 펀더멘탈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애플카 이슈와 함께 좀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프리미엄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지금 그러한 좀 프리미엄이 좀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섣불리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러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해소되는지 이에 따라서 생산이 좀 정상화되는지 이러한 여부를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투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난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실적엔 더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지만 생산 차질 우려가 여전하다. 또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7%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실적만 보고 사상 최대라는 그 키워드에 이 관련 종목을 사는 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판매 호조를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부양책 악화 그리고 환율 변동성 극심화 이 2022년도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이 안에서 현대차를 향한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언제 정상화가 되는지가 관건,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정상화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향후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현대차의 그런 생산이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뭐 주가가 이미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뭐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산 정상화 이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하다. 실제로 기훈 부자님께서도 GV60을 지금 예약한 지 언젠지 모릅니다. 빨리 출고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 상황에 있고 수급난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현대차의 주가를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짜 너무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정말 사라질 기세네 너무하다. 토론방에 가면은 이런 글들이 워낙 많은 크래프톤인데 지금 공모 주가 대비 거의 40%, 50%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장할 때는 정말 화려하게 상장했잖아요. 네. 왜 상장 이후에 이런 길을 겪고 있는지 그 일대기 뭐 길진 않지만 한번 크래프톤을 짚어볼게요. 네, 우선 근데 상장할 때, 그러니까 작년 8월이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 8월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당시의 시장 분위기가 어땠느냐를 놓고 보면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신규 상장 그런 IPO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 기대감도 높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IPO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뭐 그러한 이유가 뭐 좋은 기업이 상장한다라기보다도 역시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즉 이제 지난 이제 8월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국내 기준으로 0.5% 뭐 수준이었죠. 그래서 워낙에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수급 이슈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도 돌아보게 되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원 게임에 대한 의존도, 하나의 게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회사라는 점에서 다소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또 시각도 있었고요. 그러한 시각을 모두 이제 묻혀버린 게 바로 이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동성에 의해서 상장 초기만 해도 주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고 여기에 또 신작 이제 게임 기대감이 높았었던 이런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흥행 성과가 다소 좀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로 인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1.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의 이제 FOMC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긴축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주를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펀더멘탈 이슈도 있지만 역시나 지금 유동성이 빠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요. 주가 하락 책임감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자사주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공모가대 40%의 손실이니까 우리 사주 반대 매매 위기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를 뭐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던데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우리 사주 지금 청산 기준가가 29만 8,800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반대 매매 뭐 가능성도 지금 계속 주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반대 매매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뭐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지 않으려면 이제 담보 부족을 해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사주를 받은 이제 직원들 중에서 만일에 개인 돈으로 우리 사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평가 손실이 커서 심리적으로 고통은 있겠지만 반대 매매가 뭐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도하지 않는 이상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우리 사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물량들은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쨌든 간에 또한 이제 작년 8월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보호 예수가 지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래를 팔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 사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일에 올해 8월에 이제 우리 그 보호 예수가 지금 해제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물량이 또 출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버행 이슈도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일단 올해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당장 그렇다고 뚝딱 신작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크래프톤이 그 아이 할 때 그랬잖아요.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P2E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지도 않았거든요. 여지껏 손실본 투자자분들이 확 분위기 전환할 만한 호재가 없는 지금 크래프톤인데 그렇다고 매도하기는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가 결국엔 주가 방향성에 좀 키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신작 게임의 좀 흥행 여부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투자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주요 매출인 이제 배틀그라운드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작 그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좀 부진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좀 투자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혜원 과장님이라면 지금 손실 보고 있더라도 매도하시겠습니까? 네, 뭐 저라면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쪽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고서 뭐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이 또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사망실에서 다뤄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성공했다. 이수앱지스 이야기예요. 희귀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뭐 이주앱지스가 지금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인 파바갈의 기술 이전과 러시아 및 CIS 국가 내 판매권을 좀 이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네. 계약 기간은 체결 후 이제 10년이고요. 이후에 이제 종료 6개월 전에 양사의 이견이 없을 시에는 뭐 자동 연장되는 그러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계약 금액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바이오 의약품을 주력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뭐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그 리포트를 봤는데 주가는 이미 쭉 밀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기술 이전으로 분위기 전환 가능할지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부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는데 한번 이 이수 앱지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처럼 분위기 전환 가능할까요? ABL 바이오와 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왜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노피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사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이번에 지금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 금액도 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가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가가 거의 5,000원대 수준에서 25,000원대까지 거의 뭐 5배 가까이 작년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를 좀 돌아보게 되면 이제 이수앱시스가 이제 그 러시아 코로나19 러시아 그 백신 위탁 생산 사업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지면서 당시에 이제 백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이제 러시아 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진 상황이고 매출도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이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5,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7,000원대까지
지금 쉼 없이 작년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 쉼 없이 지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조그마한 이제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온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뭐 급등했다가 지금 10%대까지 좀 밀린 이유가 전형적인 좀 기술적 반등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계속해 좀 횡보 내지는 좀 지루한 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수출 성공 시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AB의 바이오와는 또 뭐 규모 면이라던가 또 어느 곳에 기술 이전을 했느냐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투심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키워드가 붙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제약바이오 안에서 치료제 백신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다양한 뭐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뭐 지금 NK 세포 치료제 기반의 지금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GC셀이라든지 NK맥스 같은 그러한 기업들 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티움바이오라든지 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현재 항암제 임상 데이터와 또 해외 향후에도 애로 가능성을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이러한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고공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들 기업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대부분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과거와 지금 현재 시장 컨셉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의 움직임으로 좀 접어들면서 과거 같은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과 실적에 좀 주목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좀 약간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좀 투자하기보다는 향후에 이러한 임상 그 성과 여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핫한 것들 분석해 봤고요. 오늘 긴급진단에는 정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